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부업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첫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5월 민간 고용이 97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5월 ISM 비제조업 PMI 지수가 64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미국의 5월 마켓 서비스업 PMI 지수가 70.4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투자금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인프라 타협안으로 제시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가 주식 1,155만 주 매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7%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6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오늘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3% 약세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5% 급락장을 연출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밈 주식의 변동성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36%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03% 내렸습니다. 이날 ADP의 5월 민간 부문 고용은 예상을 대폭 상회한 97만 7천 명 증가를 기록했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보다 2만 명 줄어든 38만 5천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ISM의 5월 서비스업 PMI도 6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연준의 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1.63%대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밈 종목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장에서 급락세를 보이며 큰 변동성을 보인 모습입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1조 달러로 축소 제한하고 인프라 법안에서 법인세 인상 계획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장에서는 경기 소비재와 기술주가 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유틸리티와 헬스케어주는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밈 종목들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AMC의 주가는 개장 전에는 20%까지 올랐지만 신주 1,155만 주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오름폭을 반납하고 1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생활용품업체인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전날에는 60%대의 급등세를 보였지만 오늘장에서는 27%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랙베리의 경우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GM도 보겠습니다. GM은 이날 상반기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한 반도체를 북미의 고수익 트럭 생산으로 옮기는 데 성공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GM의 주가는 6% 넘게 상승했습니다. 포드의 경우 신규 소형 픽업 트럭인 매버릭의 출시를 밝히며 트럭 라인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장에서 주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전일 크레디트 스위스가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3월에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29%를 기록했지만 4월에는 11%로 하락했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5%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팡주도 보겠습니다.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평선을 화해하며 기술적인 주가 약세 신호인 데드크로스가 2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1.9%대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제시했지만 오늘장에서 주가는 1.4%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트위터는 첫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캐나다와 호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고 미국에서는 아직 출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유료 구독 서비스는 수익 다변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트위터의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에버코어가 엔비디아의 게임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며 게임 수요는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엔비디아를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의 주가는 1%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를 대기하며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0.61% 떨어졌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21% 내렸습니다.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는 0.19%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휘발유 재고의 증가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WTI는 0.03% 하락한 68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07% 상승한 7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1.9% 떨어진 1,87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협상에서 앞서 제안했던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프라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요 양보가 될 전망이다. 타협안을 제시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박천희 캐스터 어떻게 입장을 바꿨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최저 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들과 부유층의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법 집행을 강화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셀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와 만나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캐피토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하했던 그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거세게 반대했고 또한 인프라 투자 법안의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예상보다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타협안을 꺼내들었는데요.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낮추고 인프라 투자 법안의 규모도 1조 달러로 하향 조정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양보에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내일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추가 협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과 관련한 발언도 내놓았는데요. 글로벌 배포 속에 이번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계획한 8천만의 접종분의 백신 중에서 약 2,500만의 분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 2,500만의 분을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중에서 700만의 분은 동남아시아로 보내고 600만의 분은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그리고 500만의 분이 아프리카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의 분의 백신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에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백신 공유는 이익을 얻는다거나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로부터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잉여분을 나누라는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백악관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했던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만 주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최소 2천만 회분을 해외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에만 8천만 회분의 백신 지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해외 지원 계획 발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약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런 가운데 연준이 회사채와 ETF를 매각하고 있다고 해서 테이퍼링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다은 캐스터, 오늘 지표들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했거든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다시금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연준은 보유 중인 ETF 그리고 회사채 주식들을 올해 안에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곧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실 사상 최초로 회사채 등을 사들여 왔습니다.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논의를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금 이 회사채 매도 결정이 나온 건데요. 팬데믹 이후 기업 신용펀드 SMCCF를 통해 회사채를 사들여 왔고 월풀, 월마트, 비자 등의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52억 달러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뱅가드 단기 회사채 ETF 등 회사채를 소유한 ETF 지분 역시 85억 달러어치 보유 중입니다. 연준은 이를 재무부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모두 시장에서 매각할 계획이고요. 이 연준의 회사채 보유 규모는 7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 주택, 저당증권 보유 규모에 비해서 세 발의 피 수준이기는 하지만 회사채를 사상 처음으로 사들였다는 점, 그리고 회사채 매각이 테이퍼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모습입니다. 일단 이미 연준의 회사채 매입은 지난해 12월 31일 중단됐고요. 이어서 회사채와 ETF를 올해 말까지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한 모습입니다. 연준이 모기지 담보증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데이터에 따르면 이 미 부동산 시장이 부풀어 오른 배경에는 연준의 이 모기지 증권 운용과 월가의 새로운 무리의 배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융기관이 발행인의 회사채를 인수할 때 10대 1로 투자 등급 이하 발행인의 회사채를 인수할 때 7대 1로 지분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SMCCF의 발표 내용 중 더 높은 등급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며 판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신에서 연준의 이번 방침은 시장이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을 주시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연준의 대변인은 SMCCF 회사채 등의 자산 매입은 이미 작년 말에 종료된 것으로 이번 자산 매각은 통화정책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연준 정책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완화될 수 있다는 추측으로 외신 보도는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지표는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종합구매자관리지수 PMI는 68.7로 전월 63.5보다 증가했고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전문가들은 이 PMI와 GDP 강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경제가 2분기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어서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표도 공개됐는데요. 지난 5월 서비스 업황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은 5월 서비스업 즉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6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역대 최고치 12개월 연속 확장세 이어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에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던 오늘 뉴욕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크게 오른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와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후발주자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특히나 제너럴모터스가 6% 그리고 포드가 7%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강다은 캐스터,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테슬라가 아닌 기성 자동차 회사들이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급락했고 포드와 GM은 강하게 오른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포드는 중형 픽업 트럭 레인저가 전기차로 등장한다는 소식 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스 셰프 포드 유럽 대표는 레인저가 2025년 이전까지 전기차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포드 레인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선보인 다음에 전기차 출시가 예상됐지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생각과 달리 친환경적이지 않고 유럽 시장 내 배출가스 규제가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로 선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포드는 지난 몇 년간 폭스바겐과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꾸준한 협의를 이어왔는데요. 레인저가 폭스바겐 아마록과 함께 개발될 경우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차량 가격 역시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까지 포드의 또 CEO이기도 했던 마크 필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기차를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끌어올린 공이 있지만 이제는 그 제대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면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포드만이 아닌데요. GM은 올 상반기 순이익에 대해 이전 전망치보다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트럭 생산덕을 봤다고 평가했고요. 기사를 보면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2분기 세전 이익이 11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올 한 해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말과 함께 시장의 기대 모으면서 강하게 상승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악재도 이어지면서 크게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모델 3, 모델 Y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런스는 더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개척자인 테슬라의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판매 가능한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가 도래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가 지난 3월까지는 39%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테슬라가 최근 4월 들어서 11%까지 밀렸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테슬라는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크게 하방 압력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5번째 이슈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연쇄 리콜, 볼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전벨트가 불량이라는 보도가 제기되면서 오늘 테슬라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3% 약세에 이어서 이렇게 급락장을 연출하자 600달러 선마저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리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기업 소식이 많았는데요. 테슬라 리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지난 전날 볼트 불량 문제로 모델 Y와 모델 3 차량 6,000대를 리콜했던 테슬라가 불과 하루 만에 이번에는 안전벨트 불량 문제로 무려 7,700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안전벨트 리콜 차량은 이번에도 모델 3와 모델 Y였는데요. 앞좌석 안전벨트 불량으로 5,500대가량이 리콜 조치됐고 나머지 2,200대는 뒷좌석 안전벨트 불량으로 리콜 처리됐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이번 안전벨트 문제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연이은 리콜 조치와 시장 점유율 하락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5.3% 급락했습니다. 한편 트위터가 파워 유저들을 위한 최초의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는 트위터 블루가 트위터의 첫 유료 구독 서비스라며 트위터의 수익 다변화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 블루는 트위터 사용자가 트윗을 수정할 때 최대 30초까지의 제한 시간을 설정한 뒤 게시물을 내릴 수 있는 트윗 실행 취소 기능을 얻게 됩니다. 월간 이용료는 $4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의 출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트위터는 0.26%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밈 주식 AMC 엔터테인먼트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AMC는 1,1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장중 30% 가까이 급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후 낙폭을 일부 줄이고 17%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MC 측은 최근 주가 급등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무관하다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자사주에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5% 추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룰루레몬과 그리고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고요. 강다은 그리고 박찬희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 볼 텐데요. 글로벌 IB 종목 탑픽 홍성진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레딧 내 밈 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식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상당한 급등세를 보이는 밈 주식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게임스톱 사태를 주도했던 레딧의 주식 커뮤니티 월스트리트 베스를 필두로 최근 AMC 엔터테인먼트 등 몇 개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레딧 내 게시글들을 분석해 회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됐던 기업들을 리스트에 정리했다.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종목들이 제2의 밈 주식이 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네, 리스트에 가장 멀은 오른 종목은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AMC는 미국 영화관 운영업체인데요. 어제 장중 100% 이상 폭등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같은 주가 상승 배경에는 레딧 투자자들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네, AMC 올해 들어서는 2000% 넘게 오르면서 엄청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같은 랠리가 조만간 끝날 수 있다면서 투자 시 주의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AMC에 이어 레딧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종목은 게임스톱입니다. 게임스톱이 밈 주식의 광풍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요.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게임스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레딧 커뮤니티 내 언급된 횟수도 이전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2,600번 거론됐다는 사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켓어스에서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 두 기업 모두 비중 축소로 집계된 만큼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이 리스트에 올랐는데요. 우선 민간 우주 관광 기업 버진 갤럭틱이 600번 넘게 언급되면서 리스트에 세 번째로 담겼고 대체육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비욘드 미트 역시 레딧의 밈 주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퇴직 연금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삼고 있는 아테네 홀딩도 리스트에 올랐는데요. 아테네는 지난 3월 대한투자 운용사 아폴로가 합병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기도 한 기업입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몇 개의 기업들이 레딧에서 처음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BOA는 대표적으로 온라인 부동산 사업을 다루는 진로그룹과 소매업체 베드베스 앤 비욘드를 주목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레딧에서 지난주 사이 이미 50번 이하로 언급되면서 앞에 전해드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내에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인 만큼 제2의 밈 주식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BOA가 선정한 레딧 회원들이 주목한 밈 주식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이슈는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종목들을 알아봅니다. 2020년 바이든과 대선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 140% 상승했던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입니다. 오늘은 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초반 밸류에이션에 비해 더딘 정부 정책, 또 반도체 등 투입 원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이 우려로 작용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20%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기관 구겐하임은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을 감안할 때 지금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5종목을 골랐습니다. 구겐하임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제네락 홀딩스입니다. 본래 주거용 백업 전력 시스템을 제공하던 회사로 차츰 주거용 태양광과 저장장치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 텍사스 한파로 인한 전력망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구겐하임의 한 분석가는 올해 이 회사가 작년에 비해 53% 오른 35억 달러의 매출을 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표가로는 현재 주가에서 30% 정도 높은 420달러 제시했습니다. 네, 전통적인 태양광 시장의 강자 썬런과 썬노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거용 태양광 사업 시장이 확대될수록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며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본 건데요. 주가가 30% 정도 올라 56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썬노바에 대해서는 딜러 기반 사업 모델이 빠른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설치 물량은 작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 거라고도 말을 했고요. 구겐하임 전문가는 썬노바가 앞으로 계속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며 가정용 그리드 서비스와 동네 마이크로 그리드 서비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늘려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시한 목표가는 현재 주가보다 80%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태양광 인버터 회사 중에서는 솔라엣지에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경쟁사 인페이즈 에너지에는 중립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작고 강력한 전력 관리 기술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과소평가한다며 솔라엣지와 인페이즈가 현재 경쟁에서 한참 우위에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둘이서 전체 시장 절반가량을 점유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솔라엣지에는 314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페이즈에는 공급망 차질로 인한 높은 비용을 지적하면서 상업용 제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용을 인하하면 마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가격이 시장 가치를 잘 반영한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겐하임이 주목한 5가지 태양광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룰루레몬과 그리고 브로드컴에 이어서 조금 전에는 전자 서명 거래 업체인 도큐사인이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강한 실적과 함께 2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글로벌 이슈투데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